그리고 폐업을 하는데 환불해줄 돈이 없어. 이러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저기 3만 원? 에라 모르겠다. 우리 2만 원 한번 뒤져보자. 이렇게 되니까. 맞아.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5만 원이라고 해서 6만 원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안 하는 거니까. 그치. 그거는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냥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먹튀의 전조 증세가 있는 헬스장들. 첫 번째, 이 JM땡이 뭐 팔는 줄 아세요? 뭐? 몇몇 지점에서? 평생회원권. 평생회원권을 얼마였지? 300만 원인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근데 이것도 예방법과 좀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이긴 한데, 뭐 매각이 된 센터들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이자 가해자들이 지금 매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한 사람들. T랑 그룹 운동은 모른다. 그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소비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또 울며 겨자 먹기를 다녀야겠네요. 그렇죠. 10만 원 내고 PT 자녀 세션 수가 7,400개야. 그리고 임금 체불이 그것도 이제 1억 3천.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왜 생기냐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왜 못 막아? 그 우리 조선제일권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는 계획된 계획범죄지만 내가 실제로 운영하다가 아예 적자가 나서 못 버텨. 그리고 폐업을 하는데 환불해줄 돈이 없어. 이러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피트니스 업계에 이 재무적인 이런 시스템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판가름을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혈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사실. 저기 4만 원, 우리 3만 원. 맨날 누누이 하던 말이잖아요. 저기 3만 원? 에라 모르겠다, 우리 2만 원 한번 뒤져보자. 이렇게 되니까. 맞아.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PT의 존재 때문입니다. 회원권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선생님들을 풀어놓고 영업에 대해 압박을 하면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매출을 압박적으로 하고 거기서 PT 매출이 나오니까 그걸로 메꾸겠다라는 기본 심상이 깔려있어요, 이 업계는. PT 매출에 의존적인 시설업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죠? 예. 근데 지금 3만 원이나 4만 원이 가장 크나 합니까, 사실? 이거는 소비자분들도 좀 판가름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뭐 진짜 박리담회식으로 하는 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저단가로 센터 한 대 중에 지금 살아남은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다 망한 거야, 수십 개 업체가. 이제 이런 사람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건물주다. 그래서 월세에 대한 부담 없고 이거를 내가 좀 잘 풀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치. 맞아. 저희가 이렇게 부가 설명을 다는 이유는 혹시 선량한 피해자분들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저단가로 훌륭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5만 원이라고 해서 6만 원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안 하는 건 또 아니지. 그치. 그거는 할 말이 없긴 한데. 근데 5만 원, 6만 원짜리는 상대적으로 이런 거지. 그건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런 거 있어. 어떤 미친놈이 튀어나올 줄 몰라. 그건 그렇긴 해. 그렇긴 하지만 근데 확률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지. 아니 이거야 돈 버는데 뭐하러 먹튀를 해. 월세, 관리비, 임금이 어느 정도까지 다 커버 치고 시작을 해요. 수익이 남은 상태 시작을 하는 건데 그걸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데 갑자기 막 엄청 뭐 급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 근데 게다가 헬스장은 또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몇 억에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 단가만으로는 판가름이 어렵잖아요. 일반 소비자분들 그리고 강사들도 포함이야.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먹튀의 전조 증세가 있는 헬스장들. 첫 번째, 저단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해요. 네. 얘네들은 언젠가는 걸려요. 우리나라 국세청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개빡세요. 또 요주 업종이에요. 네, 요주 업종이에요. 하도 많이 해먹으니까. 그러면 걸렸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천문학적 액수야. 이럴 때 먹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업체들, 가르치는 데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많은 부채를 만들면서 판매를 하는 데도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PT 엉기. 회원 기간 남았는데 이벤트에서 계속 팔고. 이번에 이 JM땡이 뭐 팔는 줄 아세요? 뭐? 몇몇 지점에서? 평생회원권. 평생회원권을 얼마였지? 300만 원인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거 산 사람들 진짜 게을받겠다. 몇십 년 동안 15억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말이 안 되지. 이 선생님들이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체가 굉장히 너무 잦거나 혹은 갑자기 선생님들이 막 태도가 확 바뀐. 왜냐면 돈 못 받고 일하는데 표준 밟을 수가 없거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그리고 이제 관리비 미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해요. 관리비 미납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사무소 단에 가서 저기 회원인데 여기 잘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관리비 잘 내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얘기하면은 미납된 거 얘기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체크하는 건 어렵더라도 쎄한 기분이 들 때는 체크해볼 필요 있죠. 왜냐면 그때 빨리 환불 신청을 해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끝까지 골목 골mas을 때 환불이 안 돼요. 환불은 가급적 빠르게.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용증을 바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내가 이걸 내용 이때 보냈다라고 증명을 딱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간권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그런 맥락으로 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내용증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근데 이것도 예방법과 좀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카드 결제를 하고 3개월 이상의
그 할부, 그 다음 20만 원 이상이면은 상병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전화는 바로 막아줄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일단 현금 할인 받는다 이런 맥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카드 결제 하시면 권장을 드리고 너무 장기 끊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할부 계획수 자체가 짧아요. 운동업종이 하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길어야 무이자 6개월인가? 진짜 길어 6개월일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6개월 다녔으면 6개월 돈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는 거고 이제 그거를 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끊으면서 카드 결제하면은 나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그나마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일단 강사분들 임금 체불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 업계는 프리랜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프리랜서가 고용노동부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너네는 우리가 볼 땐 사업자야라고 그냥 패스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어디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전자책을 썼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소액민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DM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되게 간단해요. 10분이면 끝나. 일단 최소 7, 8개월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임금 체불의 시작이 작년 11월부터였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치고 빠지기가 아니라 정말 계획적으로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돈을 빼먹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 거지. 임금 체불이라는 거는 사실 센터에서는 잠재적으로 센터를 포기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절대 빵꾸내면 안 되는 돈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임금입니다. 왜 그러면은 저희는 인력 기반 사업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임금을 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이탈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속도로 더 가세가 훨씬 빠르게 기울어요. 그치. 사정이. 아니 못 받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한 4개월 전에 연락을 받았던 게 제가 못 받고 있다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우리 수강생이었어. 맞아요. 기억납니다. 와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왜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서 이제 프리랜서면은 소액민사 하고 정직원이면은 노동청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계약서 바꾼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했을 때 임금 못 받을 것부터 막 협박을 엄청 세게 했더라고. 추가적인 정보가 저희가 또 제보가 들어왔죠. 내부 정보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전에 법적으로 대비를 해놨다. 물론 이거는 이제 카더라 통신이긴 합니다. 내부 정보라고 들어오긴 했지만 근데 지금 흘러가는 정황상 보면은 이런 대규모로 이렇게 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게 없다? 이건 사실 자문을 받았다고 보기는 추측이 안 되죠. 유추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아마 세무 그다음 변호사 껴서 이런 낼 돈과 안 낼 돈 분리하고 이제 안 걸리는 자금 세탁 방법 이런 거 다 고려했겠지. 그렇죠. 이제 세무가 딱 조사가 끝나면서 3월 달에 6월까지 내라라는 걸 이제 통지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세금은 어차피 내야 되거든. 그치. 법인을 폐업해도 내야 돼. 자기한테 계속 따라가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면서 딱 6월에 종료를 시킨 게 아닐까. 뭐 매각이 된 센터들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이자 가해자들이 지금 매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한 사람들, 뭐 임금체불, 월세, 관리비, 미납금 이런 거 다 얹어서 준 거지. PT랑 회원권 다 땡긴 다음에. 그래서 그 잠재부채 플러스 이제 미납부채까지 묶어서 인수를 시켜버린 거죠. 물론 이제 권리금은 없었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넘기니까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 지점이니까 버티긴 버티는데 당장이 빡센 거지. 우리는 인수했을 뿐이고 회원권 받고 싶으면 보장받고 싶으면 10만 내라.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T랑 그룹 운동은 모른다. 그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소비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럼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녀야겠네요. 그렇죠. 10만 원 내고. 그리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봤죠. 와, 이 새끼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었을까? 일단 여기는 경기도 이제 그쪽 김포 쪽이 많이 있었으니까 고양시에 있는 지점 중 하나인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평쯤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일단 회원 수가 한 800명. 회원권이 800명 정도. 네. 근데 이게 좀 대박이야. PT 자녀 세션 수가 7,400개야. 7,400개요? 7,400개.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누르고 눌러서 그냥 5만 원짜리로 한다라도 한 개당 3억이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임대료랑 관리비 미납된 게 1억 5천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 건물주는 얼마나 화가 날까? 그리고 임금체불이 그것도 이제 1억 3천. 그러면은 선생님 한 명당 뭐 10명이라고 치면은 거의 1,300만 원 돈에 못 받은 거네요. 그치. 아마도 이거에 의해서 임금체불 당하면서 고통받았던 분들은 업계 떠날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업계를 아예 떠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계산 단순해도 한 10억은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개 지점당 10억씩 해서 29개면 뭐 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9개면 한 290억 정도인데 그래서 세금 낼 거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200억 넘게 남잖아요. 로또예요? 그렇죠. 요즘 로또로 그렇게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로또 해봤자 뭐 30억이지. 로또 10개인데? 10개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왜 생기냐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왜 못 막아? 아니 20년 전에 막 캘리포니아 막 문제 있어가지고 그거 그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었죠, 사실.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사는 센터들. 지금 이제 말하면 연속으로 한 10개 바로 말할 수 있는데 헬땡땡, 발땡도 있었고요. 슈레 땡땡도 있었고, 월땡땡도 있었고, 그쵸? 바디별. 이제 유명 연예인도 껴있었던 애땡찜도 있고 AN땡찜도 있고 알땡찜도 있고 맛땡찜도 있고 아니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야. 법도 문제가 있죠, 이 정도는. 여당의 그 대표님이랑 몇 분들이 목소리 내주시고 저희도 지금 문체부에 정식적으로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사답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개 세게 때렸으면 좋겠어. 그 우리 조선제일검 있잖아요.
우리 조선제일검 이제 우리 장관님 이럴 때 등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썩컹썩컹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더 이상 우리 업계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고 또 이 선량한 피해자들이 건물주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저기 JM 땡 대표님에게 하겠습니다. 아, 밥은 먹고 다니냐? 치킨 잘 먹고 있다고 합니다. 강팀장이시네요. 네.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모든 업계 관계자분들 우리 정직하고 올바르게 삽시다. 네.